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집콕 중인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올라간 전기차 요금으로 충전을 하고 약간 충격을 먹은 김지석입니다. 예, 저는 휴가 없는 7월이 어색한 차윤탁입니다. 휴가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요즘 막 바캉스 시즌 그런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코로나 사실 때문에. 뭐 집에만 있게 되는데 주말에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기차 충전 얘기하셨는데 네. 또 코너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또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댓글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지훈님이 붓바살바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주행하면서 항상 최신 컨텐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더불어 여러 가지 소식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한 달 안에 이제 정주행을 다 해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금방 또 뭐라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적극 권장하는 그 슈젤님께서 뭐 엄청 많이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최고 금액 아니에요? 네, 거의 최고 금액에 가까운 금액인 것 같고. 그런가? 그리고 나이스 사프로님도 후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숲속 푸는 달님이 환경을 위한 기업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환경 기업이라고 이제 인증하는데 대기업만 있다. 그래서 붓바살바에서 좋은 기업 알려주면 좋겠다. 저희 뭐 좋죠. 왜냐면은 이때 저희 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영원한 그 친구와 적은 없다.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 영어로 friend and foe라고 돼 있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린피스의 타깃 기업이었더라도 이제 좀 그 개가천선한 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기도 하고, 네, 인증 이런 거는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친환경 기업이라서 인증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사실 있고. 뭐 아리백이라고 해서 네. 그 재생 가능 에너지 100%를 사용하기로 선언한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입한 뭐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이거 좀 아는데 인증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돼가지고 이제 작은 기업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뭐 그런 인증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큰 기업이 있는 이유는 좀 비용 문제나 이런 것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리백은 제가 그 대표를 제가 알거든요. 네. 가끔 문자도 오면 제가 씹고 그러는데 깜빡하고 막 잊어버리는데. 마케팅 문자 오나요? 무슨 문자가 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다 어떻게 하는데 뭐 아는 사람 있니 그러면은 잠깐만 한 다음에 제가 까먹고 이러는데. 진짜요? 그래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그 아리백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들어왔을 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한 3명밖에 안 돼가지고 좀 큰 기업 위주로 좀 멤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큰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인증을 안 받더라도 좋은 기업들은 있죠. 근데 제가 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린 뉴딜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는데 지석 쌤이 끝장 답변하셨다고. 지석 쌤이 한 몸 바쳐 이렇게 끝장 토론, 끝장 질문 답변 이런 거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시민참여팀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온라인 강의 네. 그런 거 많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저희 그린피스 공식 채널에서 항상 소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잘 뭐 봐주시면 좋을 강의비 것 받습니까, 같습니다. 저희? 안 받죠. 아무튼 무료 강의니까 네. 얼마나 알찹니까 이게. 네. 네, 그 제가 해보니까 조금 실시간으로 솔직하게 답을 주고받으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냥 강의만 쭉 하는 거 말고 그래서 뭐 요번에 반응 괜찮았고요. 다음에도 뭐 꼭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한 거 또 들으시고 수석 푸른다는 님이 선의 경쟁 정보 공유 좋고 또 우리가 또 뭐 한번 농담 같은 거 했었잖아요. 뭐 지자체로 돌아가면서 한번 방송 한번 하자 막 그런 얘기도 네. 했었는데 기대하신다고 감사합니다. 1,000원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지석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경불진의 지석쌤 출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크크. 확실히 본방보다 타방 텐션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지석 쌤 텐션 좀 끌어올려주세요. 네. 해볼게요 오늘. 월급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이게 네. 좀 더 이렇게 활개친다 이거지. 네, 저희도 같은 텐션 유지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좋아요. 네. 네, 자영, 유영, 인영 아빠님.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한번 네. 읽으시죠. 예. 붓바살바 이름이 참 좋은데 여성 진행자의 노동이 그림자가 되는 것 같네요. 새로운 시즌에는 무언가 넣어주세요라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100% 동의. 예. 근데 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저희 그래서 안 그래도 개편을 생각하고 있어요. 개편 네, 생각하고 다음 있고, 주쯤 한번 네, 회의를 하려고 한번 하는데 개편해가지고 적극 네,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네. 또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마냥 이것도 확실한 이렇게 가야죠, 그죠? 또 윙고 어머님이 그 전기차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고 주말에 5차선 도로 3개 차선에 저희 차 포함 전기차가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며 와. 흐뭇했다. 반려견이 포메라니안이라고. 아 그래서 저번에 그 반려견과 기후위기 그 에피소드를 좀 잘 들어주셨나 봐요. 제가 지금 포메라니안 거의 준 전문가예요. 아 진짜요? 우리 애가 너무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 이게 미리 털을 짧게 깎아주셨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 포메라니온은 잘 안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용보다는 약간 이제 그 개의 복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윙고의 네네. 복지. 네, 포메라니온 윙고. 네. 아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차 타고 오는 길에 네. 제 옆에 코나 앞에 쉐보레 볼트 그다음에 저 모델 3 해가지고 셋이 딱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한 10만 대 정도 되니까. 그 전기차 요금 인상 관련해서 파워 큐브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하고 있다라고. 이게 뭔 말입니까, 파워 큐브가? 아 이게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거. 네. 제가 그 파워큐브 충전기라고 220볼트에 꽂아서 하는 게 있어요. 네. 아, 그냥 바로.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충전기 하나 받았거든요. 환경부 네. 보조금으로. 네. 근데 이제 필요 없어서 팔려고 했더니 차랑 같이 팔아야 되고 뭐 그랬을 때 뭐 가입을 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40만 원에 팔았다가 다시 환불해줬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이름인데 지금 그 당장에 이게 요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반발할까봐 이제 그 중소기업들인데 거기서 그냥 일단 자기들이 요금 인상분을 그냥 좀 흡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요?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파워큐브 정말 요금 싸거든요. 밤에 하면 그래서 네. 뭐 좀 슬금슬금 값을 좀 올리게 되면 그래도 훨씬 싸니까 그냥 좀 쓰시고 과도하게 올라가는 게 없게 조금 뭔가 정책이 나와주면 좋겠죠. 지금은 파워큐브로 한 밤에만 하면은 한 15,000원이면 타거든요. 10,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이제 저물고 있다. 예, 한 2만 원, 25,000원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골님이 사골님의 아이디가 왜 사골인지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죠? 어머님이 20년 된 갤로퍼가 드디어 수명을 다하면서 차를 갤로퍼. 구매하는 사골이 된 갤로퍼를 사실 갤로퍼가 20년 대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갤로퍼가 뭔지 몰라요. 갤로퍼를 모르세요? 네. 이게 예. 네, 저는 이게 갤럭시 그 핸드폰을 얘기하시는 건가 했는데 갤로퍼가 사실은 약간 또 이제 쌍용의 무쏘에 비하면 약간 조금 2인자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원래 갤로퍼가 먼저 나왔나? 이게 현대 전공인가 해서 정몽구 회장이 하던 회사에서 차를 만들어 버린 뭐 그런 케이스예요. 현대차가 아니에요 이게. 네네. 예, 그래서 하나 만들고서 이제 몽구 회장님이 이제 넘어왔죠. 넘어와서 이제 현대차를 장악하고 뭐 이래서 제가 옛날 사내 교육 받을 때 현대차 시절에 뭐 갤로퍼가 어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길에서는 요새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렇죠. 한국 사령구동의 약간 그 조상님 같은 분 중 하나죠. 어. 사령구동이에요? 네, 갤로퍼 사령구동이고 약간 좀 더 이게 좀 좀 그 이미지가 좀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부모님 집 근처에 전기차 충전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옆에서 전기차를 사라 이렇게 계속 뽐뿌를 넣고 계시다고 하는데 약간 주변에서 오히려 좀 내연기관차가 낫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그리고 또 사골님이 농사일을 하신대요 집에서. 네. 또 큰 차량이 필요하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니로랑 뭐 코나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기 트럭도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포터.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지 또 음. 궁금하네요. 한번 또 저희 그 전기차 추천 매뉴얼을 또 쓰신 지덕 쌤이 이 그 댓글을 보시고 하나 좀 정해 주시죠. 어떤 걸로? 뭐 코나나 니로나 둘 다 만족감은 높다는 것 같은데 니로가 대기가 길어서 조금 그런데 오래 타실 거면은 만족감이 있는 걸 타시는 게 낫죠. 예. 네, 뭐 여러 개 다 시승해 보시고. 네. 와 근데 밑에 지금 글을 보니까 직접 또 전기차를 몰고 부모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계신가 봐요. 포터는 아무튼 줄을 빨리 서셔야 돼요. 네, 포터도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포터는 정말 경쟁 심합니다. 특히 네. 지방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대리점 직원하고 이렇게 호영호재 하시면서 기다려 보세요. 나 탈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시오. 시업센 수박님께서 또 댓글이랑 후원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게 됐다고 방송 듣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쓰레기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못 봤는데. 쓰레기산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게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 안 하기 시작하면 그냥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재활용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 재활용- 되는데 모아서 네. 이렇게 네. 처분하다가 네. 이탈리아에 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막 그 마피아들이 그 쓰레기 재활용 처리하다 갑자기 손 놔버려가지고 그 쓰레기 이 소굴이 다 되는- 쌓이고. 네. 사실은 이거 뭐 일주일만 이렇게 문제 생겨도 쌓이는 거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또 마리킹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장다울 스페셜리스트님 꼭꼭 붓바살바 정기 출연해주세요. 정치 잘 몰랐는데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저희도 뭐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그 개편 때 한번 좀 제안해봐야 되겠어요. 심지어 다울쌤 나오셨을 때 제가 거의 얘기를 못할 정도로 말씀을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몬드 버터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지석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웃음 나온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권순우 네.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책이 있는데 리뷰 네. 부탁드립니다. 이미 읽으셨나봐요, 지석쌤? 제가 권순우 기자님하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분은 수소차가 대박이고 수소차가 네. 고용도 창출하고 수소차로 가야 되고 엄청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뭐 애정 있는 건 좋은데 중소기업 같은데 일자리 생기고 막 좀 팩트에 안 맞는 거를 막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 패친 최종환님이 저한테 밤에 문자를 보내요 카톡으로. 네. 권순우 씨가 뭐 글 올렸는데 가서 반박 좀 해달라고. 아니 왜 싸움을 부추겨? 그것도 그랬어. 근데 전기차 또 오너셔가지고 또 그분이.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신과 함께에서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테슬라가 정말 너무 엄청나다고 테슬라가 짱이라고 그러면 이분도 이제 이분도 개종하신 거예요. 근데 뭐 수소차가 또 수소 트럭이 현대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알게 모르게 막 하니까 그거 한번 코너에서 다뤄봅시다. 이분 자체가 지금 친환경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기자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수소도 효율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환경 그 옛날에도 전기차는 모르는 거니까. 아니 쌤, 그 수소 차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중에 트럭은 코너에서- 몰라요. 트럭은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 트럭. 트럭에서도 근데 지금 테슬라 세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소가 문제가 이제 뭐랄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예. 네, 나중에 코너에서 또 다루보도록 하고. 다루는데 하여튼 네. 지금은 전기차가 우위가 확실하다. 네. 그거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으로는 그쵸? 승용차 기준 그렇고 네. 트럭은 이제 붙어봐야 아는데 곧 네. 또 승부가 난다. 네. 안인선님, 네, 또 댓글. 네, 경차보다 전기차 히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강력한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인식입니다. 예. 서진님 댓글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네. 대도서관님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린피스랑 콜라보라니 완전 들떠서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대도님 곧 전기차 사실 것 같던데요. 지석쌤이 이제 영업 성공하신 거죠? 저번 댓글에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예. 보람 느낍니다. 예. 네. 또 대도님 사실은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댓글 달아주세요. 저 전기차 언제 사셨어요? 근데 확실히 그때 지석쌤 전기차 운전해 보시면서 진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건 그랬어요. 예. 니로맘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니로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또 전기차 구매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카니발 사고 싶어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전기차 아주 좋네요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도 도로에서 파란 보름법 보면 지구가 안 아프다고 좋아합니다라고 해서 그린피스 애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고요. 첫 예. 댓글도 후원도 너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양평 개엄마님이 또 댓글 달아줬어요. 지석쌤 지인 맞는 걸로 판명이 네, 났고요. 그럼요. 네. 네, 개엄마라는 단어가 어감이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개엄마가 맞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개모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아이디 이렇게 샀으니까 견모, 어떡해. 견모. 그리고 남자친구분한테 이제 전기차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니로 SUV 추천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또 집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방법도 알아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뭐 큐브 박스? 네, 파워큐브. 네, 파워큐브 그거를 그러니까 집에다가도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220V 꽂으면 되는 거예요. 220V. 예.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네. 또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붓바살바에서 이야기한 내용 바탕으로 글을 또 작성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확산해 주시는 게 정말 후원도 감사하고 하지만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또 코너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네, 붓바살박 뭐 핵심 코너죠. 주간 저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일단 저의 확신은 맞았다. 네. 네, 니콜라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온몸으로 보여주고자 제가 니콜라 주식을 하나 샀는데 네. 딱 한 주 9만 원인가 샀는데 4만 8천 원인가 돼가지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지금 이게 과평가된 게 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까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아직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의심이 증폭되면서 니콜라 주가는 일단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꽤 높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급락한 원인이 뭘까요? 이게 니콜라가 그때 우리 에피소드 몇 편이었죠? 47편이었나? 네. 예, 이게 껍데기 같은 회사예요, 약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놓은 차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차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 다음에 맨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잘하는 사람한테 아웃소싱을 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웃소싱 줘가지고 자동차라는 물건을 잘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아직 증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베코라고 유럽 업체랑 협업하는 거는 아이베코는 차 만든 데가 맞기 때문에 네. 뭐 뭔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진정하는 거죠. 오케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50%가 빠져버리는 상태가 됐어요. 일단. 그렇군요. 네.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아 근데 한 가지 저기 그 니콜라 네. 트레버 밀튼 그 CEO가 네. 트윗을 해도 못 썼냐면은 니콜라랑 테슬라랑 노력해서 이제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가고 있다. 정말 우리 힘들게 싸워서 드디어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니콜라는 한 게 아직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또 막 이제 안티가 또 막 댓글이 막 수룩 달리고 테슬라를 왜 저기 뭐 업어가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같이 했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냈었다는 저 포함.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안 다룰래 안 다룰 수가 없는 테슬라가 주당 $1,000가 가가지고 도요타를 뭐 제꼈네 말았네 했었는데 $1,400로 가버리면서 네. 확실하게 도요타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졌고 이것도 사실은 좀 그래도 과평가된 건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당연히 그런 부분 있죠. 미래 네. 성장성을 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전기차라는 게 확실히 상품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가 시장에서 좀 이렇게 넓게 받아들여진 사례인 거예요. 그전에는 일부는 동의했어도 넓은 차원에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너도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테슬라 주가를 이제 또 그 사는 현상이 또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나도 이제 이거 테슬라 주식에 사는 것에 편승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나 비해서는 굉장히 과평가된 건데 뭐 성장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메인스트림에서 인정을 좀 받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화제에 뭐 메인스트림의 인정도 이제 받을 필요 없이 이제 메인스트림 돼버렸죠. 뭐 웬만한 거보다 그렇죠. 시가총액 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완전히 뭐 애플 뭐 이런 거도 그렇고 도요타를 앞섰다는 건 진짜 참 큰 의미가 큰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도요타가 자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빠진 상태였고 이번엔 그거 다 포함해서 이제 제껴버린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거에 약간 이제 발 맞춰서 정의선 부회장께서 최태원 저기 SK 또 회장을 만났어요. 네. 배터리 협력하려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삼성 만나고 LG 화학 만나고 이제 최태원 SK까지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항상 그렸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그냥 빵 폭파시켜가지고 이제 정말 전기차로 확 나가는 그런 좀 밑그림이 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동맹을 만든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많이 됐어요, 그죠? 네. 무슨 아마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대에서 수소 트럭을 또 이렇게 냈네요. 이게 되게 조용히 나갔더라고요. 별로 국내 홍보도 안 하고 그 스위스 쪽으로 제가 한 10대인가 트럭을 보냈는데 거기가 이제 그 터널이 있는데 터널 통과할 때 그 디젤차 같은 경우는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뭐 요금을 많이 내는데
이 수소차나 이런 거는 면제를 해주는데 뭐 그래서 경제성이 훨씬 좋대요 이쪽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미 한 10대인가 정도 이제 보냈는데 뭐 니콜라는 떠들었지만 아직 수소 트럭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현대는 이미 만들어서 배 태워서 보냈어요. 대단하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보다 트럭에서 지금 현대가 좀 앞서가는 거죠. 이게 현대차 주식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예, 그건 안 되고 있어요. 니콜라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차라리 나오면 현대차는 실물이 아예 있으니까 스위스에 수출까지 해버렸어. 그렇죠. 이게 현대가 만약에 수소 트럭에서 정말 이렇게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준다면은 네. 이제 니콜라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현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니콜라가 홍보를 좀 더 잘했나 봐요. 네. 아 그렇죠. 니콜라가 이 트레버 밀튼이 쇼맨십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먹히다가 지금 안 먹히고 있어 지금. 근데 트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수소차가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트럭은 하여튼 아직까지는 수소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가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결론 나지는 않은 게 배터리가 좋아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는데 일단은 현대가 일단은 뭐 트럭으로 지금 갔습니다. 일단 이게 얼마나 잘 되나 한번 좀 봐야죠. 한국 스위스에서. 기업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GM 소닉이라고 이게 아마 그 스파크 그 GM에서 그 미국 있는 GM 공장에서 소닉이라는 그 경차 생산을 중단하고 볼트랑 비슷한 형태의 SUV를 만들기로 해서 네. 네. 이제 그 라인을 이제 개조하는데 요게 끝나면 GM은 전기차 전용 공장이 2개가 된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전용 공장은 원래는 테슬라 공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GM도 2번째 공장까지 갖게 되고 예, 이렇게 지금 그런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토요타도 그렇고 자존심이 많이 상할 거예요, 그죠? 참 테슬라 보면서 그래서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예, 폭스바겐도 지금 그 ID4라는 또 SUV인데 이것도 소형 네. SUV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공장 하나를 또 개조한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치키바운가라는 공장을 이미 개조 끝냈고, 근데 여기도 폭스바겐도 2번째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에 지금 착수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네, 개조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또 바람직한 소식이죠. 예. 그 이상의 디테일은 몰라요. 한 30만 대 만든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저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생긴다는 거가 네. 이제 그냥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이런다는 게 정말 바뀌는구나. 그 전에는 이제 코나 생산 라인에서 뭐 전기차 한 달에 한 일주일 만들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야 여기 그냥 공장은 그냥 전기차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근데 마지막 소식은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바이튼이라고 네. 미국에 본사가 있고 네. 중국에 공장을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던 데가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군산 그 GM 공장을 네. 중소기업이 인수해가지고 우리나라 네네. 중소기업이 인수해가지고 바이튼 차를 만들려고 투자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봐라 전기차 공장이 생기면 고용이 다시 창출된다 했는데 바이튼 본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진짜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다른 전기차 회사는 아직 투자를 집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냥 조금 기다리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바이튼은 공장 다 짓고 다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때려 맞고 4월 달에 사람들 한 반쯤 내보내면서 아니야 뭐 우리가 문 닫는 건 아니고 다시 할 거야 반만 나간 거야 했는데 며칠 전에 그냥 전원 해고 해서 일단은 이걸 누가 인수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회생이 좀 어려운.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변수에서 하필이면 최악의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저앉은 건데. 그럼 파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아직 파산 처리는 안 했는데 일단은 네. 이게 직원들 다 내보냈어요. 원래 반만 내보냈다가. 그럼 GM의 군산 공장을 인수해서 하는 그런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 투자하신 분은 지금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본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루머로 지금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또 지을 건데 중국은 아니다라고 말한 게 있어서 네. 뭐 약간 희망회로 돌리다면 그 공장을 테슬라가 인수해서 뭐 테슬라 공장 한다거나 뭐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서 또 약간 물밑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때 인수했더니 바이튼 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던 분이라서. 근데 아무튼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전환하려고 가다가 이제 그 브레이크가 당하면서
실패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약간 언론에 배터리 동맹 뭐 테슬라 막는다 이렇게 나와 기사도 좀 나오게 했지만 네. 테슬라에 그렇게 한국 제품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요. 예, 네, 배터리도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게 그린 뉴딜이니까 그죠? 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그러면은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코너를 그런 연구 많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뭐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라고 다 성공적인 거 아니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성공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투자를 많이 해서 준비를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지경에서 무너졌다는 게. 코로나 앞에 장사 없네요. 네, 그러면 저희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좀 기대를 해볼게요.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 선생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윤탁쌤의 기대에는 이제 부응하지 못하는 네. 소식인데요. 기대를 좀 부응을 좀 제가 좀 눈높이가 높아요. 사실 제가 지난 지구재난 방송에서 네. 기후위기가 반려견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기후위기가 물고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독일 헬레물츠 극지 해양연구센터의 이제 어떤 한 연구팀이 지난 3일에 이제 과학저널 사이언스 아시죠? 여기에 사이언스 알아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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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네.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이제 결론부터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물고기도 인간처럼 이제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옛날에 막 보면은 잉어 100년씩 살고 아니까. 네. 유치원 다니고, 네네네. 이제 다니고. 뭐 그런 이제 사람도 생애 주기가 나뉘는데 이런 물고기도 배아기 그리고 산란기 이때에 있는 물고기들이 치어기 그리고 성어기에 있는 물고기보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온도 변화에 더욱 취약했다. 이게 오.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지구재난 방송에서 한 것처럼 태아가 폭염에 네, 취약한 맞아요. 것처럼 어린 강아지가 또 취약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네. 나이 많이 든 강아지가 취약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배아기 그리고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가 가장 취약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 연구는 사실 IPCC 저희가 얘기 자주 했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작성 중인 지금 제6차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시나리오 중에 새로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어요. 공유사회경제 시나리오라고 해서 SSP라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사회 그리고 경제 요소를 반영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예요. 오 솔깃한데. 근데 이런 일안 했었는데 새로운 시도네 이건. 근데 이 시나리오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SSP 1에서 1.9 시나리오는 이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나타내고 SSP 5에서 8.5 시나리오는 지속 불가능한 고탄소 사회를 예상한 거래요. 폭염지옥 가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후자 시나리오가 이제 고탄소 사회라고 했잖아요. 지속 불가능한.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81년에서 2100년, 그러니까 21세기 말이죠. 이때 기온이 1995년에서 2014년 대비 1.9도에서 5.2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81년이면 내가 빚 한참 다 갚고 이제 은퇴 생활 겨우 시작해 볼까 말까 할 때 그때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뭐 5.2도까지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살아있지 하는 게 그때까지 저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겁니다. 2080년? 네. 얼마- 2080년 얼마 안 남았지. 남았어요. 60이면 60년인데. 요즘 다 100살까지 사는데. 근데 이때 이렇게 되면 해수면 진짜 고도가 아니 그렇잖아. 2081년이면은 살아있을 수 있죠. 오, 저는 나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은 또 과학이 또 발달하고. 네. 그 2081년이면은 지금 61년밖에 뒤인 거잖아. 네. 그러면은 살 수 있지 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근데 빚은 못 갚았을 것 같아. 네, 아무튼 네. 해수면 고도가 52에서 91cm까지 상승을 하고 해수면 온도도 1.4에서 3.7도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더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전자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일 경우에도 물고기가 약 10%,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고탄소 사회일 경우에는 물고기의 약
90%가 기존의 그런 산란지에서 번식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수온의 한계치를 초과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거? 이 연구팀이 심지어 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잡은 거래요. 네. 그리고 해양 산성화 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 전부 배제한 게 이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생물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도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당장의 그런 온도 상승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온도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종들은 이런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심혈관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배아기 그리고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른 생애 주기에 있는 물고기보다 더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고 했는데 배아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아가미가 없고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원래도 평소보다 더 많은 그런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임산부니까요. 네. 임산어. 아니 뭐 옛날에 우리 그 망한 할리우드 영화의 대명사 워터월드? 그게 뭐죠? 워터월드였나?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터 나오는 그런 영화 있거든요. 네. 거기 물에 보면은 잠겨가지고. 오히려 막 지구가 황폐해지면은 막 그 사람 그 귀 뒤에 아감이 생기고 막 바다에서 살고 그거 다 뻥이네 지금. 네, 보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할리우드 거죠. 영화에서 과학을 배우면 안 돼. 네. 근데 이런 물고기들이 그러면은 뭐 시간이 아직 좀 있는데 좀 진화를 하고 적응을 하면 안 돼, 되는 안 거 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적응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냥 다른 시기에 산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불가능한 거죠. 계속 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열대어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보이고 그러는 게 네. 올라오다가 일단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야 사실 되죠, 지석쌤이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종들은 그렇게 이동을 해서 적응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들은 이제 그 해당 서식지, 산란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을 해온 거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네, 그럼요. 거죠. 아니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지만 이동도 한계가 있고 뭐랑 있고 수온이 맞아가지고 살았는데 수온 때문에 안 되겠다 이동을 했는데 네, 뭐랑이 없으면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그냥 또 끝나는 안 되는 거죠. 거고. 네. 근데 바다 물고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요. 민물고기들은 이제 강이나 호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물고기들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호주에 그 머레이 달링 뭐 리버라고 해가지고 큰 강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고기도 엄청나게 죽었고 작년에 가뭄 때. 네. 그다음에 어디더라 캐나다인가 어딘가에서 연어 치어를 네.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풀어줬는데 강 타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자작년인가부터는 너무 수온이 높아가지고 네. 풀어주면 얘는 가다 죽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더운 지역을 통과하게 도와줘서 네.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뿌려버리는. 아. 그렇게 해야지 제일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이 이런데 네. 시간이 더 가면 어떻겠냐라는 더 안 좋겠죠. 거죠. 그리고 뭐 어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어려워지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한번 소개하긴 했지만 저희 72억의 인구인가요 지구가? 근데 여기서 한 20억 명 정도가 단백질을 아 맞아요. 생선 통해서 네, 하는데 어류로부터 네. 섭취를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 혹시 올해 한 중순쯤 네.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뭐 회 팔고 이런 거 기억하세요? 뉴스에 그렇죠. 나왔던 거? 드라이브 네네. 스루로 이제 회 판매해서 이제 어민분들의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해결. 그런 게 있었죠. 예. 근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 도다리라는 그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있는데 얘는 수온이 올라가면 못 견딘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산청인가에서 얘는 요번 여름 못 난다. 빨리 출하하라고. 좀 작아도. 그래서 그때 강 도다리를 집중적으로 많이 팔았대요. 예, 뉴스에 사실- 나온 내용인데. 벌써 7월 중순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7월 중순쯤에 이제 빨리 그런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들 지금 출하하라는 실제로 그런 권고가 떨어졌었잖아요. 못 견딘다고.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농부나 이런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은 게 어부나 이런 분들 네. 사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식물 키우면 멀쩡한 식물도 다 죽어 나가는데 이분들은 달 출하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밖에서 온도와 이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런 산호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새로운 시나리오의 가장 최악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1.9도에서 5.2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1.5도만 올라가도 70에서 90%가 죽고 그렇죠. 이제 2도가 올라가면 뭐 거의 대부분인 99%가 죽는데 이 산호초도 해양 생물 중에 25%가 살아가는 그런 서식지를 제공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어류도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런 산호초도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돼서 더 빨리 해양 생태계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 봅니다.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과학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네. 빨리 온다고 보시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건데 철없는 어른들이 뭐 경제한테 영향 온다는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무튼 경제 재앙이 오기 전에 그냥 빚잔치 하자. 다 쓰고 어차피 재앙이 오니까 철 있는 분들이네요. 근데 사실 빚잔치 하자는 주장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빚잔치해서 태양광 막 깔자 풍력 막 국채를 막 쏟아가지고 깔자는 거 있어. 빚잔치도 좋게 하는 게 있고 나쁘게 하는 게 있는데 네. 보통은 나쁘게 하는 쪽으로 좀 가는 편이죠. 네.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네요. 전향적인 그런 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소식 한번 다뤄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소식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네. 그 댓글도 특히 보니까 네. 큐브 모시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배웠고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니콜라 얘기도 들었고 그 현대차가 트럭 수소 스위스 트럭, 보낸 네. 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중국의 테슬라라고 했었나요? 그 바이튼 네. 옛날 한때 음. 그것도 참 그 문을 닫게 된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고. 네 여러모로 우리가 그냥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좀 한번 인수해 볼까 그냥.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댓글로 얼마까지 아니,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달아주세요. 한번 따져보죠. 뭐. 근데 네. 약간 인력이라도 어떻게 인수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네, 뭐 최근에 아무튼 일단 전원 해고한 상태라서 이제 누군가 인수하는지 이런 거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누군가는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또 나은 쌤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저번에 반려견의 피해를 얘기를 하고 오늘은 물고기의 피해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려견은 그래도 뭐 털이라도 깎아줄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에어컨 켜놓은 집 주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물고기는 그냥 사실은 잘 있다가 우리는 잡혀먹는 게 이게 거의 인생인데 네. 잘 있지도 못하게 되니까 이게 참 이래서 이제 온난화가 끔찍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또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휴가를 가지는 못하지만 네. 그다음에 또 개편 논의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7월 17일과 21일 방송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쉰 적 거의 없는데 그죠? 네. 명절 때 외에는 코로나 때도 좀 이겨냈는데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팟캐스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팟빵 뮤직에서 무진님이 부르는 노래 비상 들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쉴 때 같은 개편할 때 어떤 거 뭐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고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아유, 뭐 아닙니다. 저희 뭐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비상 듣고 다다음 주죠? 네.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